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신 저 차도르 Q&A 에피소드를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방송 협찬해주신 주트코리아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채택되신 질문들을 던져주신 시청자분들께는 주트코리아에서 선물을 해주신 어마어마한 격투기 용품을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댓글에다가 답글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컨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트코리아에서 보내주신 멋있는 상품을 직접 저희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대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는 없습니다만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와이프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여보 미안해 딸도 한 명 있습니다. 고대경님께는 빨간색 오픈 핑거 글러브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꼭 이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자, 바로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성준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도 맨손 무규칙 격투기가 있나요? 맨손 격투기도 있고요, 무규칙 격투기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비주얼적으로 잔혹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존재하고요. 잘 찾아보시면은 두 가지 스포츠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쪽이 취향이시라면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준차님께는 굉장히 귀여운 상품입니다. 초록색 글러브 키링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성림, 영어로 되셨네요. 아이디가 외국에 사시는 분 같습니다. 차도로님이 생각하는 연예인 싸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거 진짜로 난감한 질문인데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친형도 그렇고 친형도 격투기 선수이고, 그리고 본인도 어린 시절부터 격투기 트레이닝을 프로로부터 진지하게 받았던 줄리엔 감독이 단연 1등일 것 같습니다. 현성님 일대는 파란색 복싱 글러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김재한님, 차도로 형님 혹시 성우하신 경험이 있나요? 목소리가 멋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감사한데요. 성우를 한 적은 없고요. 대신 제가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거주를 좀 했었는데 그때 한 라디오 방송도 수명화 진행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로 한 5년 정도 팟캐스트를 진행한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혹은 성우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차도로 채널이 가장 진지하게 임하는 방송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질문 보내주신 김재한님께는 굉장히 이쁩니다. 오렌지 핸드랩, 복싱할 때, 스파링할 때, 그리고 샌드백 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손 보호대죠. 오렌지색 핸드랩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정욱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차도로님은 격투기 베이스가 어떤 종목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년 정도 격투기를 훈련을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일을 할 때 트레이닝을 한 시점이라 그때 딱 몰아서 이제 트레이닝을 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격투기로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타격을, 스파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에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파링을 한 다음 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됐었어요. 머리도 좀 욱신거리고. 그래서 타격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지금은 주짓수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욱님께는 굉장히 이쁩니다. 하얀색 오픈 핑거 키링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차도르님이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께서 한 번쯤은 겪으셨을 사춘기. 고등학생 때 아무래도 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었고 나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역시 아시죠? 격투기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특히 그때가 K1이랑 프라이드 딱 전성기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도로 이름에도 묻어있듯이 표도로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멋있는 우리 표도로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있네요. 참 운동은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참 좋은 창구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님께는 검은색이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검은색 글러브 키링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차도르님,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신가요? 재미있었던 경기나 화끈했었던 경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기들이 많은데 한 경기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경기가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UFC에서 있었던 경기죠. 벌써 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댄 핸더슨 선수와 우리 쇼군 선수의 경기. 그 경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타전이었죠. 남자라면은 그 경기를 정말 싫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격투기 팬이라면은 더욱더 그 두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이고 얼마나 격투 센스가 뛰어난 선수들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두 선수가 그렇게 멋있는 경기를 펼칠 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물론 불꽃 튀는 경기를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들이라 어느 정도는 지루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워낙 고수들끼리 붙으면은 조금 탐색전도 길어질 수 있고 이제 테크닉과 테크닉의 싸움으로 벌릴 수 있는데 이 두 선수는 몸을 사리지 않고 그날 정말 모든 것을 불태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꽃 튀는 경기를 펼쳤죠. 지금 또 생각하니까 집에 가서 또 한 번 그 경기 돌려보고 싶네요. 이상민님께는 굉장히 예쁩니다. 금색 오픈 핑거 글러브 보내드리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봉주르님, 복싱과 킥복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정말 난감한 질문인데요. 강하다는 것의 기준부터 일단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종합격투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주먹만 사용하는 복싱보다는 당연히 발까지 들어가 있는 킥복싱이 더 유리하겠지만 하지만 복싱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게 복싱은 주먹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복싱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미리 다음 수를 계산을 하고 그런 만큼 그렇게 테크니컬한 만큼 복싱을 체스나 바둑과 같은 그런 머리를 사용하는 심리적인 스포츠랑 많이 비교를 하시죠. 그래서 복싱은 주먹만 보면 당연히 복싱이 뛰어나지만 종합격투기나 이제 길거리 같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그럴 때는 킥복싱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서와 킥복서가 종합격투기나 킥복싱 경기에서 붙으면은 이제 로우킥이나 헤드킥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이없게 경기에서 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 스포츠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종합격투기를 예로 들자면 당연히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킥복싱도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봉준호님께는 또다시 나왔습니다. 정렬의 빨간색 복싱 글러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수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요. 제 와이프가 제 이상형입니다. 우리 수초님께는 빨간색 오픈 핑거 글러브 키링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쁜요. 꼭 사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이광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맥그리거와 하립이 다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솔직히 저는 맥그리거를 진짜 좋아했는데 맥그리거가 진 이유 같은 거 좀 알려주십시오. 이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맥그리거 선수는 이 경기에서 전략적으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 경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립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이 펀치를 날릴 때랑 테이크다운을 할 때 스탠스가 비슷해요. 이 들어가는 동작이 비슷해요. 그래서 맥그리거가 한두 번 정타를 허용하고 테이크다운 한두 번 당하니까 이게 주먹이 날아오는지 테이크다운이 날아오는지 전혀 예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흐를수록 점점 어이없게 타격도 허용을 하고 심지어 맥그리거는 스트라이커인데 레슬러한테 타격으로도 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기의 마무리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빕이 자신의 장기인 레슬링을 살려서 맥그리거를 완전히 제압해버렸죠. 맥그리거 선수가 하빕 선수의 전략을 카운터할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 세 번 싸워도 결과는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는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원님께는 초록색 핸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주목보 하시면서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껌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 것이 많네요, 드디어. 영어 발음을 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밌어서 제가 조금 웃기려고 약간 개그 욕심을 내서 한 건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건데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저 차도로만의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어 발음을 굴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잘난 척을 한다거나 무슨 특별한 의미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도로만의 특징, 차도로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 그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봐주십시오. 자, 껌껌님은 왠지 검은색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검은색 복싱 글러브 보내드리겠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니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격투기 입문은 레슬링부터일까요? 타격기부터일까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느 거를 더 좋아하시는지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도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격투기 코치도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보거나 수많은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를 하셔야 빨리 는다는 것입니다. 괜히 타격 전문가, 레슬링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여러 가지를 접해보시고 자신과 맞는 운동을 찾으신 다음에 그쪽에서 일단은 마스터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거로 넘어가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올라운더를 노리신다면 처음부터 GSP나 정찬성 선수처럼 모든 거를 섭렵하고 싶으시다면은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재능도 따라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머릿속에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추구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 보내주신 니아님께는 굉장히 눈에 띄는 오렌지색 글러브 키링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십시오. 자, 13번째 질문입니다. 네네네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격투기를 배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질문과 똑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종합격투기 선수를 노리신다면 당연히 종합격투기를 배우시는 게 맞고요. 주짓수 선수를 노리신다면 당연히 주짓수 도장에 가는 게 맞으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랑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확고한 결정이 되어지시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이 추천하는 이게 좋다 이거 좋다 보다는 본인이 땡기는 거를 하셔야 실력도 빨리 늘고 확실히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운동도 즐기면서 하셔야 본인도 재밌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물론 실력도 그만큼 더 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네네네님께는 파란색 오픈 핑거 글러브 보내드리겠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조은호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차도로님은 스포츠 종목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미로 종합격투기를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짓수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이나 학교가 바빠졌을 때는 이제 격투기나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레슨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줄 조절이 힘들어서 웨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어느덧 파워리프팅을 한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게를 치는 파워리프팅이나 주짓수를 지금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궁합도 잘 맞더라고요. 실제로 파워리프팅에서 기른 힘을 주짓수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짓수에서 얻은 유연함을 또 파워리프팅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짓수와 파워리프팅 이렇게 두 종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질문 보내주신 조은호님께는 파란색 핸드램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먹 열심히 보호하시고 열심히 샌드백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데이비드 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UFC를 직관 가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와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2017년 6월이네요. UFC 파이트 나이트 110번이 마침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메인 이벤트가 데릭 루이스와 마크 헌터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이때 직관을 봤었는데 UFC뿐만 아니라 격투기 경기를 직관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보는 거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에 열리는 부산에서의 UFC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UFC 직관에 대해서 질문 보내주신 데이비드 장님께는 검색 그리고 금색 오픈핑거 글러브 키링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6번째 질문입니다. 정우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꾹! 차도르 이름은 누가 추천해 주었나요? 추천해 주었다기보다는요, 사실 차도르가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둘 다 격투기 팬인데요. 어떤 이름을 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다가 아무리 이제 가식적인 이름보다는 진심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 이름을 따서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차분한 효도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차분한 효도르라는 이름이 6글자나 되고 중간에 띄어쓰기도 있는 만큼 조금 차분한 효도를 하면은 입에 좀 잘 안 붙는 것 같아서 그걸 줄여서 차도르라는 닉네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우리님께는 빨간색, 또다시 나왔네요. 빨간색 핸드렛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격투기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 18번째
번째 질문입니다. 기스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격투기 선수로 데뷔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간상도 그렇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만큼 지금부터 격투기를 정말로 열심히 배워서 데뷔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취미이지만 그래도 수년간 훈련한 주짓수가 있기 때문에 제 계획은 주짓수 대회를 나가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한번 취재를 하면서 제가 뛰는 경기를 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설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까운 미래에 제가 한번 그래플링 대회나 주짓수 대회에 출전을 해보고 그런 방송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죄송스럽게도 격투기 선수에 대한 꿈은 사실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내주신 기스비님께는 하얀색 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Q&A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와, 제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 하고 과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차도르에 올인하기 전까지는요,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 저희 차도르 채널 커뮤니티 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8일이죠. 저 차두르, 그리고 e스포츠의 레전드 전용준 캐스터, 그리고 우리 이동영 해설위원과 함께 KTK6 국제전 경기 해설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차도르가 짧고 굵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상 외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생중계를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원활하지 않은 통신 상태로 인해서 중간에 중계가 끊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죠. 중간중간에 오디오가 끊기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통신 상태도 원활하지 않아서 경기가 중간에 끊기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라는 변명은 사실 변명되지 않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경기가 열렸는데요.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좌석을 완벽하게 배치를 못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서서 직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8일이 주말이었던 만큼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분들 정말로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대비하지 못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조치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저희 커뮤니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움을 내비치셨죠.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심판진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주최 측도 아니기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을 물으셔서 사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중계진의 의견도 그랬고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표적으로 메인 이벤트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준 선수랑도 저번에 KBA 직관도 갔던 만큼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수이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입니다만 정말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쿠미 사네가타 선수가 메인 이벤트를 승리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판정이 내려진 만큼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제 의견을 얘기한다고 뭐 바뀌거나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쿠미 선수가 자신의 장점이죠. 왼발과 오른발을 계속 바꿔주면서 스탠스를 바꿔주면서 아웃복싱 스타일로 우리 이승준 선수의 게임 플랜을 완전히 봉쇄시킨 점 그리고 정타도 많이 맞추고 데미지도 더 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저랑 다르게 경기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격투기 팬들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판정이 가끔씩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팬들과 관계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판정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번 케이스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가왔고요. 제 스스로의 해석은 타쿠미 선수가 들고 온 전략으로 이승준 선수를 그날은 28일에는 이승준 선수가 압도당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셨고 저 차도로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요새 관심을 주고 계신 만큼
본의 아니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번에 생긴 해프닝들을 저도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더욱더 멋있고 정의로운 차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